자, 오늘은 집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집합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서는 이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두 집합이 뭐 유한 집합일 때, 유한 집합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먼저 집합 A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집합 A는 이렇게 R하고 E하고 A하고 D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B라는 집합은 W, R, I, T, E 이렇게 마찬가지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입니다. 자, 옆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A 교집합 B라는 것은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가 있는 원소는 뭐죠? R하고 E하고 이렇게 R하고 E하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벤다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라는 원소의 집합은 4개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지금 W, R, I, T, E 5개가 돼요. 5개. 그리고 우리가 A 교집합 B를 구해봤더니 공통된 부분을 구해봤더니 2개가 되더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합집합이라는 얘기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합집합. 자,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때 무엇을 얘기냐면 같은 원소는 2번 쓰지 않는다. 그죠? 같은 원소를 한 번만 쓴다. 겹치는 원소를 한 번만 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A 합집합 B를 구해보면 R하고 E하고 A하고 D하고 그죠? 그 다음에 W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는 총 몇 개가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더라. 그죠? 총 7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겠더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2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통된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되겠더라.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 써있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n을 붙여서 넘버링, 그래서 n을 붙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겹쳐지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있도록 벤다그램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4 더하기 5 빼기 2, 그래 총 7개의 원소가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합집합을 구하거나 교집합을 구해서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식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두 집합이 유한집합이다. A의 집합이 몇 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더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공식은 이게 지금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B가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더라. 자, 그랬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A의 원소의 개수 9에다가 그죠?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5개에다가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3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11개가 나오겠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예요. 두 집합 A가 있는데 물론 유한집합이죠.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번에는 합집합의 원소가 나와 있네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만족시킬 때 이것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뭘 빼준다 그랬죠? 무엇을 빼준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봅시다. 그대로 써볼게요.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죠? 잘못됐네요. 여기 지금 A 합집합 B가 나와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지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자, 여기에서 지금 요 공식에서 여기에 있는 공식에서 요 위에 있는 거 볼게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우변으로 넘기고요. 우변에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뭘 빼주면 돼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 합집합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5개. 자, 요게 4개. 그 다음에 요게 8개가 되죠. 더해주고 빼주면 A 교집합 B는 1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선생님이 헷갈려서 조금 틀렸었는데 다시 한번 바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이 37명.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색깔 좀 다르게 했는데 벽화 그리기 봉사가 37명. 우리가 원소는 학생 수를 학생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그 다음에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이 54명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그러니까 벽화도 그리고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이 26명이다. 벽화 그리기 봉사 또는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요것은 먼저 집합 A를 벽화 그리기 봉사다. 봉사를 한다. 집합 B는 교육 봉사를 한다. 이렇게 놓자.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놓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다? 37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밑에다 쓸까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 수다. 그래서 54명이다. 자, 그 다음에 뒤가 중요한데, 뒤에가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A도 하고 B도 하고 A and B 이런 얘기죠.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교집합. 그죠? 교집합. A와 B, A 그리고 B. A와 B를 동시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쓸 수 있겠죠. A와 B를 동시에 하는 A 교집합 B의 학생 수가 26명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또는이죠. 또는. 자, 여기 또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또는 B. 그죠? 플러스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것은 이 37에다가요. 54를 더하고요. 26을 빼주는 거죠.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자, 이제 계산만 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죠.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37에다가 54를 더하고요. 그리고 26을 빼면 얼마가 된다? 몇 명? 총 65명이 되겠더라. 65명이 되겠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집합 A와 B, A 그리고 B 동시에 또는 집합 A 또는 B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를 하나 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합집합 B를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원소예요. 어떤 원소예요? X라는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이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A 교집합 B라는 원소는 X가 A 그리고 X가 B에 들어가는 원소.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또는 그리고 and.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또는 그럼 뭐죠? or. 그죠? or. 그리고 그럼 and.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합집합과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an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두 가지 봉사활동을 모두 한다. 두 가지 봉사활동을 모두 어떻게 표현했어요? an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봉사활동, 벽화 그리기 봉사와 교육봉사 또는 오와 이거 그래서 얘는 합집합, 얘는 교집합. 이런 개념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트를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과 교집합. 그죠?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여집합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차집합, 여집합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연산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법칙을 이해가 되는지.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수를 배우면서 숫자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분배 법칙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교환 법칙은 두 수를 바꾸는 거. 그죠? 연산에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1에다가 2 더하는 거나 2에다가 1 더하는 거 같다는 얘기죠. 그죠? 5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5는 같다. 이런 얘기를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교집합이나 합집합 모두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자,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그죠? 우리가 앞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A에 들어가는 것과 B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 그걸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모으는 거나 B와 A를 모으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같다. 교집합은 뭐예요? 공통 부분이잖아요. A에 들어가는 것과 B에 들어가는 것의 공통 부분이나 B에 들어가는 것과 A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공통 부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주 당연히 우리가 성립하는 공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밑에 지금 선생님이 집합의 연산 법칙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증명에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의 증명에서는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될 것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하면서 집합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결합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여기요. 자, 세 개의 집합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의 집합이 있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죠? 우리가 결합법칙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는데 앞에 두 개 합집합하고 C를 한 거나, 그죠? 지금 괄호를 쳤잖아요. 이렇게 A 합집합 B. 아니면 뒤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A를 합집합하거나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립니다. A를 그리고요. 위치는 상관없지만 B를 그리고요. C를 그리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A 합집합 B, A하고 B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색칠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합집합. C,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C. 그죠? 그러면 요것을 합집합하게 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부분을 색칠을 하게 될까요? 그죠? A 합집합 B에다가 C를 모두 합집합했으니까 모두 색칠된 부분. 그죠? 요것을 우리가 좌변이죠. 좌변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죠? 좌변을 그렸다. 자, 우변은 어떻게 될까? 우변은 A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B하고 C하고. 그래서 A를 색칠을 하죠. A로 먼저 색칠을 하고 합집합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하고. 그죠? B하고 C의 합집합?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하고 C하고. 자, 이렇게 A에다가 B 합집합 C를 모두 색칠한 거. 이거 우변이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인데요. A하고 B하고 C의 교집합이에요. A하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요걸 하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거나 뒤에 두 개를 먼저 하거나 같은 게 나올 것이다.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은 방법. A하고 B하고 C하고. 그래서 먼저 A 교집합 B.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이번에 뭐기? C. 그죠? 그럼 두 개의 뭐야? 교집합. 공통 부분이니까 뭐가 돼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그 공통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만 되죠?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자, 요것이 뭐가 돼요? 좌변이 될 것이다. 요것이 좌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A하고 B하고 C하고. 먼저 A가 여기 있죠. A. 교집합하죠. A하고 B하고 C하고. B하고 C의 교집합이죠. 여기를 타는 걸 겁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이죠.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A랑 B랑 C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더라. 자, 여러분들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분배 법칙이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은 우리가 숫자에서 분배 법칙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었더라? 숫자에서 분배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더라?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그죠? 이런 얘기죠. 또는 뭐 이거 B 플러스 C에다가 A를 곱하면 AB 플러스 AC.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숫자에서 덧셈에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야기했었죠.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자, 그럼 집합에서는 어떤 분배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한 것은 요것을 요렇게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A 교집합 B, 다음에 A 교집합 C가 같아지더라. 마찬가지로 교집합과 합집합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교집합과 합집합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 A 합집합 C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더라. 이런 분배 법칙을 분배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할 수 있겠더라.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 세 개의 집합이니까, 세 집합이니까 조금 크게 좀 해볼게요. 세 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어떻게 됐죠? A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예요. 교집합하죠. A하고 B하고 C하고 됐을 때 B 합집합 C, B하고 C 합집합 여기.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교집합하라는 얘기예요. 교집합. 여기 지금 교집합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교집합이 돼 있죠. 두 개의 교집합. 그럼 어디예요?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좌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좌변이 될 거고요.
자, 우변은 A하고 B하고 C하고 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B 그러면 여기죠. 자, 다음에 합집합. A하고 B하고 C하고 이번에는 A A 교집합 C 여기가 되겠죠. 두 개의 어떻게 합집합. 그럼 잘 봐야 돼요. 지금 합집합.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돼요.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두 개의 합집합 어떻게 표현될까요?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된다? 우변이 된다. 이것이 우변이 된다. 자,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좌변과 따라서 우변이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에다가 그죠? 합하는 거예요. 뭘 합할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에 있는데 여기는 B 교집합 C 그러면 여기가 되죠. 그죠? 자, 다시 지금 위치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A라는 집합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그려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B 교집합 C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고요,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A라는 집합 다 포함되고 여기다가 교집합 B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다음에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 위치를 같게 쓰는 게 좋아요. 자, A 합집합 B 그러면 A하고 B의 합집합 그죠? A하고 B의 합집합. 자, 다음에 교집합이죠. A하고 B하고 C하고. 자, 이번에는 A하고 C의 합집합. 자, 이렇게. 그죠? 요것을 합해 놓으면 뭐가 될까요? 교집합이 두 개의 공통 부분. 요 두 집합의 공통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자. 색칠해보자. 비금쳐보자. 자, 여기는 다 A는 지금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A는 두 개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거기다가 밑에 요거가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좌변과 우변이 표시가 되는데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집합의 연산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법칙. 어떤 법칙? 교환 법칙. 어떤 법칙? 결합 법칙. 어떤 법칙? 분배 법칙. 자, 한 가지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집합이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여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첫 번째는 뭘 배웠냐면 첫 번째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이 유한 집합일 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에다가 공통 부분을 빼주면 좋겠더라.
그죠? 깨주면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교환 법칙은 합집합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B가 A가 같더라. 교집합은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가 같더라. 결합 법칙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합집합하거나 또는 뒤에 두 개를 먼저 합집합하거나 어떤 걸 먼저 해도 관계없이 성립한다. 분배 법칙 우리가 A 교집합 B 합집합 C나 A 합집합 B 교집합 C 그죠? 요 두 개 따로따로 분배를 해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하시고요. 노트 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